자, 나리수TV 오늘 나눠볼 책은 주식 투자로 대박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김건희라는 분이 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실화 소설을 읽으며 가치 투자를 배운다 라고 되어 있고, 주식 투자로 망해본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은 이제 오래된 책이라 이게 이제 저도 이거 아마 헌책방에서 산 것 같은데, 대학로 거기에서 산 것 같아요. 대학로 헌책방. 자, 2013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2013년도. 그러니까 요즘 아마 절판돼서 찾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유사한 책들이라던가 어쨌든 이러한 책들이 주는 어떠한 여러가지 뭐 담고 있는 교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뭐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 책과 유사한 여러가지 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류의 책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는 의미가 있죠. 책은 이제 소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떠한 소설적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뭐라고 할까, 소설적 내용이라고는 측면 하나만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엄청 어떠한 흡입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막 빨려 들어갈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떠한 소설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류의 책들이 보통 그렇죠. 이런 류의 책은 이제 순수 소설 그 자체로서 어떠한 소설성 그 자체를 강화시켜서 쓰는 글은 아니고, 이제 어떠한 뭐 그 주식 투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세계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하나의 그 장치로서 소설을 활용하는 경우가 강할 테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승전결이 쭉 강하게 이어진 그런 류의 소설이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어쨌든 실화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설에 대한 측면을 강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선택하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느낌일 수 있고, 좀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어떤 그 투자와 관련된 이 세계에서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한번 그냥 어떤 소설이라는 흐름 속에서 편안하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은, 사실 내용은 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챕터가 되게 많은데, 14챕터가 아니구나. 27챕터까지 있는데, 근데 막상 보면은 이 주인공이 결국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서 날리고, 또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빌린 다음에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이제 막 돌려막기처럼 여기서 빌려서 돌려막았다가 터지고, 저기서 빌려서 돌려막았다가 터지고, 그러면서 삶이 점점 나가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주긴 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로만 볼 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사실은 뭐 큰 이제 소설 그 자체의 의미는 찾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실화 소설을 읽으면 가치 투자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챕터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투자 노트라고 해서, 이제 각각 어떠한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떠한 뭐랄까요, 뭐 여기 누구 나오더라? 어쨌든 그 투자, 뭐 워렌 버핏의 어떠한 투자 철학, 뭐 이런 것도 짤막짤막한 거 요약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요약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랄까, 약간 이제 자기 개발서 보면 뭐 해라,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일, 1번 뭐 해봐라 막 그런 거 나열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들이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책 자체에 있어서 실화 소설을 읽으면 가치 투자를 배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치 투자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치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만 믿고 그 기업의 어떠한 그 가치를 보지 않고
그냥 이제 그 어떠한 작전주다라고 해서 뭐 같이 편승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허망하게 이제 그 투자 실패를 맛보게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어떠한 일깨움을 준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이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개발서 비슷하게 징검다리 투자 노트라고 하는 것이 각 챕터마다 한 2장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냥 이제 짤막짤막하게 들어간 그러한 부분이라 그냥 가치 투자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간단한 요약본을 그냥 살짝 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로 망해본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주식 투자로 망한 사람이 이거를 굳이 읽을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묻지마 투자가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볼 만하다, 그런 맥락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미 망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 책 보면은 더 서글퍼질 거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실패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자기 현실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여기 보면 주식 투자로 대박 만들기라는 책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책의 소설성 내용만 봐버리면은 소설 속의 어쨌든 주인공은 완벽하게 어떠한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근데 거의 뭐 약간 고유성이 아니라 상당히 고유성이 보이는데 어쨌든 사기꾼이 주인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패한 사기꾼. 화려하게 그 어떠한 사기를 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꾼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 뭐다, 주식 투자로 대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가치 투자가 아닐 것 같으면은 그 어떠한 대박을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 투자로 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기업 가치에 어떠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정석적인 투자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 징검다리 투자 노트에서 워렌 버핏이었나 뭐 아무튼 유명한 어떤 그 투자가들 어떠한 뭐 그분들이 쓴 이제 어떤 텍스트에서 이제 발췌한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 워렌 버핏인지 아닌지 지금 몇 명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시장의 어떠한 흐름들보다는 기업 가치를 우선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치 투자 요령에서요.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저도 공감하는 바이다 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뭔 말인고 하니, 사실 시장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어떠한 시장 흐름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물론 경제적 요소는 중요해서 그 부분의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경제랑 봐도 큰 흐름은 당연히 봐야 되죠. 그래서 그 경제 흐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생각컨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정말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경제의 흐름은 이제 이게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니까, 포인트는 진짜 확실한 기업일 것 같으면은 그 어떠한 경제의 흐름이 좀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건 어차피 지나가는 일이고, 다시 이제 좋아졌을 때 그러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그 가치를 더더욱 인정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경제 흐름과 경제 흐름도 물론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떠한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기업 가치에 있어서 정말 경제 흐름이 불리해도 이 기업은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맥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진짜 가치 투자다 라고 할 만하죠. 가치에 이제 투자를 한 게 될 테니까요. 물론 거기에 이제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봐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효과성은 이제 발휘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또 경제 전문가도 아닐 테고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경제 전문가들도 모두가 경제 예측은 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되었건 뭐다, 오히려 명확하게 대차대조표라던가, 그러니까 요즘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 재무제표도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현금 흐름표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떠한 재무제표 자료들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마사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작 아닌 조작을 좀 할 수가 있지만, 현금 흐름표만큼은 함부로 워낙 확실하게 이거는 가장 이제 투자자들한테 신뢰성을 주는 수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제 현금 흐름표를 제일 중요시하게 좀 여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기업이 어떠한 또 그 사업을 하는지,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그 기업에 이제 투자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진짜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만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고, 여기에서 이제 주식 투자로 대박 만들기 이 부분은 어쨌든 약간 책의 내용을 본다면 이 제목은 상당히 이제 반어법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박이란 건 없다, 거의 없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박은 굉장히 단기간에 기왕이면 작전 주식에 편승해가지고 그래서 쭉 천정부지로 올랐을 때 후딱 팔아서 순식간에 거액의 돈을 만드는,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그 주식 투자의 어떠한 대박이 될 텐데, 그러한 대박은 꿈꾸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구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헌책방에서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제가 이 책 리뷰, 이런 책들을 리뷰하는 이유는 꼭 이 책을 보세요라기보다는, 물론 이 책이 이제 지금 한참 이제 팔리고 있는 책이라면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라면은 이 책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되었고 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투자 관련 책들은 다양하게 많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소설 형태로 적혀 있는데, 소설 그 자체, 우리가 소설 하면은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맥락적 즐거움, 소설의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떠한 주식판에 있어서의 이른바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당하기 쉬운 사기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한 챕터마다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설의 형태로서. 어찌되었고 여기에 실화 소설이라고 하니까 작가 나름으로서는 분명히 본인 주변에 있었던, 어쨌든 본인이 실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사례들을 적어 놓았다라고 우리는 일단 신뢰를 하고 이제 이 책을 보는 거죠. 근데 읽다 보면은 이렇게 쉽게 돈을 빌려주나? 이런 느낌은 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나열의 형태로서 이제 어떠한 사례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보고 싶다 한다면 이제 볼만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소설적 즐거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아싸리 그냥 가치 투자가 뭔지 아싸리 그냥 좀 깊이 파고들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분들께는 이제 이 책이 딱 맞는 책은 아니고, 이 책은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듯 징검다리 투자 노트에서 굉장히 요약식으로 살짝 들어가 있고, 오히려 여러 유형의 어떠한 사기꾼들이 어떻게 돈 빌리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나열식으로 챕터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챕터마다 패턴은 좀 비슷하긴 해요. 좀 빌리고 빌리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여러 유형들의 어떤 사기의 유형을 한번 좀 보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좀 찾아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렇게 볼만한데,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투자 관련 책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 서점 가서 우리가 어쨌든 꼭 그러니까 다양한 유사한 형태의 또 다른 책들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꼭 옛날에 나온 책을 리뷰한다라고 해서 크게 구하기 힘드니까 아쉽다 이러한 생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또 요약 부분은 이렇게 또 단순하게 요약을 어쨌든 좀 잘 해주신 측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핵심을 일단 딱딱 짚고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요게 지금 징검다리 투자 노트 부분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4가지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의 이제 4가지 특징이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히 적어놓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1, 2, 3, 4만 얘기해보면 1번 원하는 만큼 다 얻으려고 하지 마라. 2번 많이 읽고 생각하라. 3번 미래를 보지만 과거에 대한 성찰을 더 중요시한다. 4번 적당히 벌자. 4가지 특징인데 하나 더 있네요. 5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제 듣고 보면은 그건 뭐 너무 추상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막상 이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당연하고 또 심플한 이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다 잊어버리게 되고 제가 발췌한 게 이제 몇 개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책의 어떠한 소설 내용 부분에서 어떤 류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짐작하기 위한 맥락에서 소설 파트 부분에서 이제 한 문장 정도 읽어 드린다면 요렇게 이제 적혀 있어요. 이 부분에 사기꾼다운 사기꾼은 낯선 졸부의 지갑을 노린다지만 치사한 사기꾼은 가난한 피부치나 친지들의 쌈짓돈을 우려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추강민이 바로 그런 놈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셋째 형을 뜯어먹고 있다면 이제 추강민이 더 이상 추락할 지점은 없는 셈이 없다.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편지로 전하겠습니다. 블러블러블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부분인데요. 자, 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추강민이라는 인물의 사기 행각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뭐 그런 책인데 어쨌든 주식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박을 꿈꾸게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제 제 주변 어떠한 친구들이나 지인들 모두가 혹은 또 제 나이 또래 제 직접적 주변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쨌든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좀 이제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러한 비율들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뭐 우리가 갈 길은 이제 주식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몰리는 형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거 사실은 정말 10명이 도전하면은 1명 될까 말까 한 나머지 9명은 어쨌든 대출금 받아서 투자를 승부를 걸겠다. 요거는 조금 이제 일단은 자기 나이가 젊고 좀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은 좀 이제 참으시고, 지금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많이 읽고 생각하라 라는 아까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많이 읽고 생각하라. 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정말 투자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의 미래의 일은 주식 투자밖에 없다. 내가 미래에 걸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떠한 미래에 내가 뭔가를 걸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나만의 어떠한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정말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것이 결국 주식이라는 세계 속에서 내가 구현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관되게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그 주식 좋다더라 해가지고 몰빵 탁 때렸다가 탁 터져버려서 아유 또 속았네 이러면서 이제 나 주식 안 해 이러고 이제 안 했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야 그래도 그 주식 좋다더라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형태의 반복을 할 것인지, 어찌되었건 주식 투자를 한다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투자의 방법과 길은 나만의 블루오션으로서 항해하는 사람들, 나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 콜럼버스와 같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항해해낼 줄 아는 사람들, 콜럼버스나 뭐 바스코 다가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대항해 시대 뭐 그때쯤. 어찌되었건 그러한 길을 찾아가서 개척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대륙을 찾을 수가 있고, 어쨌든 창조적 상상력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근데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할 것 같으면은 꼭 그것이 반드시 정말로 나는 이제 주식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인지 먼저 자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정말로 주식에서 그럼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많이 읽고 생각하라. 정말 많이 읽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해서 나만의 어떠한 새로운 항해법을 찾아갈 때 내가 제2, 제3의 워렌 버핏도 되고 조지 소로스도 되고 피터 린치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대충 적당히 읽고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따라 하다가는 결국에는 주식 투자로 대박 만들기는 전혀 이제 나하고는 별개의 것인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뛰어가봤자 모래밖에 없는 그러한 신기루에 또 한 번 현혹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도전을 주식 투자라고 하는 이러한 도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 그런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세계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